고요. 자, 997쪽. 대문 변화자는 진퇴지 상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고 물러나는 상이고, 강유자는 주야지 상야요. 강유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상이고, 육효지 동은 삼극지 도야라. 육효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삼극의 도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 음양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음양 태극도 개념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래서 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것, 음은 바로 물러가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양변하는 것이 되고 음화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양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자라나는 거죠. 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부터 시작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자라나서 일정 정도 하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연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생장 한계점이죠. 생장 한계점입니다. 딱 요 정도에 나오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 키는 보통 중고등학교 정도에 딱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여물게 되는 거죠. 여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가 된다? 늙는다. 그죠? 늙을로제 로라고 하는 것 그렇다 그랬죠. 천지자연의 인륜의 법도와 천지자연의 이치를 조금 알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허리가 꼬부라졌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성숙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말로 보면은 선생 그러면은 라오슈 이렇게 표현했죠. 늙은 선생이 아니라 여문 선생이라 두루두루 성숙한 선생이라 이렇게 됩니다. 젊은 아가씨 보고도 라오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늙었다는 늙은 것이 아니라 여물었다. 옛날에 우리가 주자나 이런 걸 보고 뭐로 표현하면 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주자 선생을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조선에서도 송시열 선생을 보고서는 노론파들이 야 우리 선생님 대로로 호칭해달라 해서 요청해가지고 대로 호칭을 붙이는 거지. 이때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늙었다 하니까 요 자체가 늙은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생장 한계점이 됐지만 이미 그러고 나서 뭐 했다? 늙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화예요. 화했다 그럼 늙었다가 되고 늙어서 다시 또 화했다 그럼 뭐예요?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맹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변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진이요. 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퇴했다 이 표현입니다. 퇴했다. 강유 그래서 변화는 진퇴의 진퇴의 그 상을 표현한 것이 되고 강유라고 하는 것은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은 주야의 상이라 낮은 뭐예요? 구세죠. 낮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니까 우리가 두루두루 자라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강이라 표현을 하고 어두운 밤이다 그러면 다 들어가서 잠잠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움이라고 해서 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유의 상이고 육효지 동은 자 이러한 이치가 이렇게 됐지만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주역 궤 속에 다 들어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치를 그대로 다 담았는데 자 육효라고 하는 건 이 육효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삼극의 도라 그랬습니다.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맨 아래가 땅이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람이요. 맨 위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삼재 이치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주역의 육효의 궤를 표현할 때 1, 3, 그 다음에 5. 자 1을 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초요라고 하는 것은 자 1, 3, 5는 그대로 숫자대로 원래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 양이 돼야 되는 거죠. 양이 돼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음자리 2, 4, 6인데 이것을 6 가지 않고 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상요거는 그러니까 2, 4, 6은 뭐냐 음이 되는 거죠. 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일 때 근데 어쨌든 양은 뭐가 되냐면 강이 되는 거죠. 땅에는 뭐가 되냐면 땅은 강과 유가 있죠. 형질이 있으니까 강과 유가 되니까 초유는 뭐라고 한다? 강이요. 이거는 원래 이제 음자리가 되니까 강유. 그래서 땅에는 강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은 뭐가 있어요? 양음이 음양이 있는 거죠. 5번째 자리니까 이게
양자리가 되는 것이 되고 이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이에서 인의가 되는 거죠. 자, 인이 양이 돼. 이쪽에 동쪽이 인이 되고 의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이 되고 위에가 의가 된다. 이렇게 갖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를 논할 때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중용의 도를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라고는 욕심부리면 안 되고 그래서 최고의 대가 풍택 중북교의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딱 비워두어야 비워두면서 두는 것이 이제 중부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진실로 믿음 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요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삼극의 도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삼극이다 그러면 천태극 그죠? 그러니까 천태극, 인태극, 지태극, 지태극, 인태극, 천태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 자, 이제 주자의 내용을 보면은 유변이 추억 강자는 유가 변하여서 강으로 옮겨가는 것은 퇴극이 짓냐요. 자, 물러가면서 다 하여서 그죠? 극을 다 하여서 다 물러가면서 극하여서 요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퇴극해서 이제 양으로 넘어가니까 진이 되고 그 다음에 강화의 추어 유자는 강이 화하여서 유로 나아가는 것은 진극이 퇴하여 그러니까 강이 여기 가면은 뭐가 돼? 요 자리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화의 자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화했다 하면 다 했다. 물론 여기도 화했다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하여서 성하는 과정으로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차 늙어가는 거. 그래서 모든 그 궁궐의 남문, 정문 이렇게 되겠죠. 꼭 남문은 아니더라도 정문 이름들이 뭐가 된다? 화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광화문, 인화문, 돈화문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자가 들어간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이 화하면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음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음으로 옮겨간다는 건 물러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의 추어 유자는 자 진이 그냥 나아가는 것이 양이 다 해서 물러가는 것이니 기변이 강즉 이미 다 변하고 강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해서 강이 되면은 주의 양이요. 그러면 하루에 때로 표현하자면 낮이 되고 양이 되는 것이고 기화의 유즉 이미 다 화여서 유가 되면은 유하면은 뭐가 되고 밤이 되고 음이 되는 것이라 밤이며 음이니라. 육효라고 하는 것은 육효의 초이라고 하는 초효와 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초효와 이효는 위지 땅이 되고 삼효와 사효는 사람이 되고 오효와 상효는 하늘이 되고 자 초효를 왜 저기 일이라고 안 하고 초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왜 일을 안 하고 초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건 머리 굴리는 외운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절대로 외우지 마. 외운 거 내놓지 말고 뭐예요? 왜 초라 그래요? 만약 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일이라 표현하면 전부 다잖아요. 일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일은 다 갖고 있고 가장 기층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시작하는 처음이라라는 것. 주역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본부터 시작하니까 자 초라는 말로 씁니다. 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일이니까 그래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초. 그래서 주역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본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 위부터 이렇게 그리더라. 그 사람한테 공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도가 거꾸로 돌아가. 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주역은 철저하게 기초부터 왜? 하늘이 제 아무리 높아도 뭐라 그랬어요? 제물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돼야 바로 비로소 만물이 다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천태해상. 이렇게 해서 만물이 다 생겨나는 게
요거라 그랬습니다. 요거 무너지면은 도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하늘이 높아도 일단 뭐예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두루두루 임해야 아 당신 훌륭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위에 있게 위에서 높은 자리에 교만하게 있으면 안 되더라. 그리고 여기는 제일 꼭대기다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6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7번도 있고 8번도 있고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상이라 해서 이걸로 제일 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효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나 반드시 초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6번째라고 하지 말고 상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일 경우는 뭐가 되고 초, 구. 이게 만약에 음효가 왔다 그러면은 초, 육 이렇게. 맨 위가 양효다 그러면 상, 구. 맨 효가 뭐다? 음이면은 상, 육 이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 자리가 양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3, 9 했으면 참 좋겠죠. 이럴 때는 먼저 앞세우는 9가 양이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 끝이다. 이건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요 앞에다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빨리 효가 양인지 음인지 빨리빨리 분별을 해줘요. 그래서 양이면은 9, 3이요. 음이면은 6, 3이요. 다시 여기 양이다 그럼 뭐예요? 9, 5. 그 다음에 음이다 그러면은 6, 5 요렇게 자꾸 훈련하면 되니까 일단 그런데 이제 이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그러면 기초가 없어지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정확하게 세상에 그냥이라 어차피 글 쓰는 거 전부 다 사람이 쓰는 것이고 쓸 때는 반드시 이치가 있더라. 더군다나 주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치를 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치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6효에서 초효와 2효는 땅이 되고 3효와 4효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5효와 상효는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변화라라는 거죠. 사람이 움직인다.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만 변하면 안 되죠. 잘 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것 아까 변화 삼극지 도야라라고 할 때 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극 이름이니 그죠? 삼극이 지극함이니 이렇게 되면 두 개 합쳐서 지극하다. 지극함이니 삼극은 천지지 지리요. 그죠? 삼극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이고 삼재라고 하는 것은 각 일태극예라. 각각이 일태극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몇 번째 문장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절은 명, 밝혔다. 무엇을? 강류 상추하여 강류가 서로 미루어서 이생 변화하고 그저 변화를 낳고 변화가 다 되면은 그저 변화지 극이 변화가 다 하면은 부위 강류 아니 그죠? 다시 강류가 되는 것을 밝혔으니 유행어 일괴지 육효지 간하고 그래서 일괴 한 괴의 육효의 사이에서 유행하여서 흘러행하면서 흘러행하니 해야 되네. 흘러행하니 점자 인득소치 이단 길중야라. 그래서 점치는 자는 바로 이제 우리가 소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주역의 그 6효를 다 뽑아가지고 점치는 법 설시법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뽑아서 그때 만나는 바로 인하여서 내가 만난 괴로 인하여서 길흉을 판단하니라 그랬네요. 처음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주자왈 차장은 수삼구 머리의 세 귀절은 머리 세 귀절은 첫 번째 귀절 뭐예요? 1절이 성인이 설계하여고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절 강류상추 이생변화 이거 앞에서 1동그라미 2동그라미 3동그라미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96쪽에 보면 시고로 길흉자는 3동그라미 3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세 귀절은 시 제목 하면이 시 해설이라 바로 3귀절이 바로 제목이 되고 그죠? 제목이 되고 제목과 그 다음에 조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지금 이 아래는 해석이 되는 것이라 해설이니
저개 그 길흉회린 저 앞에 나온 문장이 되는 거죠. 앞에 제1 2장에 2장이란다. 조금 전에 아까 길흉회린이라고 하는 것 앞에 지금 바로 앞에 3절 3절이죠. 3절의 길흉회린은 자대설 거소처요. 자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지금 작은 데로 나아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4절의 변화강류라고 하는 것은 자소설로 대천이 작은 데서부터 설명하고서 대처 어디냐면은 삼극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간 것이라. 길흉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3절에 나오는 길흉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설인사요. 바로 인사를 설명한 것이고, 지금 4절에 나오는 변화강류라고 하는 것은 설계획이니 바로 계획을 설명한 것이니 종강유의 변화요. 바로 강류를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강류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 음량이 바로 어디에요? 괴 속에 들어가면 강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를 뽑을 때 강류를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자변화의 위강류요. 또 변화를 따라서 그죠? 변화로부터 바로 강류가 되니 소위 하절 변화지 극자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변화의 극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 극처신이 그 아직 극처에 이르지 아니한 때이니 미성 저개 물사 변하니 아직은 저 물건에 그 물과 사가 사물이 되는 거죠. 사물이 아직 변함을 이루지 아니했으니 마치 저 하나의 저 물건에 사나 일물에 그다음에 뭐죠? 제자인가요? 변자예요? 변시. 저 물건이 그저 변할 때를 보면은 종맹아 저 싹으로부터 별내 성지 성엽하고 그죠? 변하는 거 그죠? 처음에 싹이 터 나오고 그 다음에 변하여서 또 가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시에는 그러니까 변시에는 이렇게 하고 화시는 지금 정남행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시에는 뭐가 된다? 소화류라. 그러니까 열매가 단단하게 열매 맺어서 거두고 그 다음에 다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 점점 사라지는 것이니, 그래서 시나 소화료 저의사라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이라. 사라져가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뜻이라. 그 다음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자 진퇴지상, 이거는 그 공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변화자 진퇴지상은 뭐냐면 시 강류 미정자야요. 아직은 강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것이고, 변화 진퇴라고 하는 건 변화에서 나아가고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 아직 그 강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것, 이제 아직 아니한 것이고, 강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야의 것이고, 강유자 주야지 상은 이거 해석하는 겁니다. 강유자 주야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 강유지 종이성자라. 그래서 강유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서 개유변이 추어 강은, 자 대개가 유가 변하여서 강으로 옮겨가는 것은 시 퇴극이 진이요. 그죠? 음이 완전히 다 하여서 다시 저쪽으로 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화의 추어 유는 강이 변하여서 유로 나아가는 것은 뭐가 다 하는 것이고 진이, 그죠? 나아가는 것. 진이 다하여서 그 다음에 물러가는 것이니 그래서 음양상추라는 말로 쓰는 거죠. 서로 미룬다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리는 말입니다. 서로 미룬다. 사람 일은 서로 미루면 안 되죠. 같이 그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퇴니 기 변이 강즉 이윽고 변하여서 강이면은 뭐가 된다? 주의 양이요. 그 다음에 기화의 유즉 그죠? 이미 다 화여서 유가 되면은 야이 그죠? 밤이면서 음이니 마치 뭐와 같으냐? 또 자오에다가 자오와 묘유에다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통하겠는데 자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는 여기가 되고 여기는 묘가 되죠. 여기는 자, 유가 되죠. 유가 됩니다. 그래서 묘유와 자오에다가 이제 빗댔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자오 묘유니 유는 뭐예요? 묘유는 뭐예요? 묘유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음양 미정이요. 그죠? 아직 음양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이고 그래서 분이 저기 해당되는 거죠. 추분과 춘분이 되는 것이고 자오라고 하는 것은 음양치 이정이니 그죠? 음과 양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여사상 유노소니 또 사상의 노소와 같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양구 유의 자오 묘유 언지즉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오직 자오와 묘유로 표현한다면 사상의 노유라고 하는 거 노소 뭐가 돼요? 여기는 노가 되죠. 여기는 노가 되고 그죠? 여기는 아직 그 소가 되는 거죠.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냐 양구도 미루어서 자오 묘유로 말한다면 명의라 더욱더 우리가 쉽게 더 분명해지느니라. 연이나 양화의 유요 양이 변하여서 유가 되는 것은 지임지 소축거 무흔적이라. 그러면은 양이 화하여서 유가 되는 것은 다만 뭐가 되느냐 임지 이러한 소라고 하는 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이다 그러면 쭈그러드는 거죠. 양이 변화해서 음이 되면은 그죠. 점점 사라져가면서 쭈그러드는 거죠.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한참 청장년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물론 사람은 장하다라는 표현하는데 결국 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 쭈그러들죠.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소축에서 무흔적이요. 그래서 마침이 다 지나가면은 나중에 흔적도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화라. 흔적도 없어진다라는 거, 화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씁니다. 화 개념. 그 다음에 음변이 강은 음이 변화해서 강이 되는 것은 시, 기, 세, 침장, 유, 두면이라. 그 세력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돼요? 밑에 땅속에서부터 뾰족하게 머리면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면이 있는 것이라 머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두면이라면 시초부터 시작해 쭉 올라가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뭐가 된다? 변이라라고 하느니라. 시역, 견, 음반, 양전, 양선, 음후니 이 또한 뭐냐면 음의 반이요 양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의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음반은 양반이 되는 거죠. 음반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음반 이쪽은 양이 온전해지고 음반이 돼 음반 양이 온전해지다 온통 음이 되고 여기 역시 양반 음반 똑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음이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음이 온전해지고 양이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전체라는 개념이니까 일단 그래서 음반 양전 그 다음에 양선 음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되고 경청이죠. 가볍고 맑고 자 이제 성경 같은 데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혼돈으로 있다가 하늘의 기운은 가볍고 맑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경청이요. 그래서 무형 가볍고 맑기 때문에 무슨 형상이 있나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형이 무형하고 이거죠. 형상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지 중탁, 음은 그죠? 중탁하여서 무겁고 탁하여서 뭐가 있다? 무겁고 탁한 게 지나가면 뭐가 나요? 흔적이 남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적이 있느니라. 다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어때요? 모르죠. 제가 판단해도 돼. 그 다음에 묻기를, 초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개념 잡기에서 계속 봅시다. 자, 묻기를, 자, 본의에, 그 본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묻기를 그러면은 본의에, 그러니까 이건 뭘로 봐야 되겠어요? 주자의 제자가 주자 선생한테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묻는 것을 이제 정리한 건데, 지금 본의에서는 우리 선생께서는 지금 뭐냐면 해길용자, 그죠? 길용을 해석하시는데 뭐라냐면 선득지사여라. 그죠? 먼저 얻는 상이라. 실득. 길용이라고 묻기를 지금 본의에서 길용자는 실득지상냐라라고 지금 공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일단 하운 한 단계 내려가서 강류상추의 생변화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변화의 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류가 되고 유행 일괴 육효지 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한 개의 사이에서, 육효의 사이에서 바로 흘러 움직이는 것이고 것이라 했고, 또 점치는 자가 득인 기 소치, 그 만나는 바, 내가 점괘를 얻는 바로 인하여서 이 길용지 길용을 결단한다라고 하였으니, 절의 제 천지지 중에 음양 변화하고, 그죠? 가만히 지금 보건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천지 속에는 바로 음양의 변화가 있고, 음양의 변화가 있으면서 무궁하고, 그죠? 음양의 변화가 무궁하고, 만물 득인이 생생하니, 만물이 그래서 이것을 얻어서 인하여 낳고 낳으니, 낳는데, 제 개요지 중에 구육 변화 무궁하고, 또 괴효의 그 구육이라는 게 뭐예요? 노양 노음이죠. 노양 노음이 변화하는 것이 무궁하여서 인시 득인이 변이 점길흉가, 그죠? 길흉이 있고 길흉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인하여 얻어서 그 변함으로써 그냥 길흉을 점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주자 왈이죠. 역은 자시점이니, 바로 이 점으로부터 하는 것이니, 점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러한 점이니, 기변 약도 변료라. 그죠? 그 변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라, 점도 변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죠. 다만 일효 불변즉, 한 효라도 변하지 아니하면 반이 불변자요, 도리어 불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주장이 되고, 그죠?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점치면서 이게 뭐 다 변할 수도 있고 아니 변할 수도 있고, 같잖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않는 것으로서 주장을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 도전 불변즉, 그래서 모두가 온전히 다 변하지 아니하면은 불변자,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변하는 것이라.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리어,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오히려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주역을 볼 때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변했다 그러면 우리 배합계라는 게 있죠. 배합계 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배합이다라는 것은 배합, 짝배자, 짝하여서 합한다라는 거니까, 하늘괴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배합은? 예짝은 음이죠. 이렇게 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양 맞나요? 두 개 맞나요? 이건 뭐예요? 읽어보세요. 산택손, 이거는 택산함. 잘 만들었네, 제가 귀를요. 무슨 뜻인지를 집에 가서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시고로 아까 보이죠? 길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안 변하 온통 다 변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것이 변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길흉, 그 다음에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길흉, 회린, 변화, 강류, 이 네 구절은 다 서로 간에 호환, 왕래하여, 그죠?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서로 바뀌면서 왕래하면서 사, 독사, 불, 관천 맞죠? 관천, 세하고, 그죠? 관천, 세하여, 갈래, 불승키, 밀이라. 주자 설명하는데 보면 굉장히 구어체 문장이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자, 보면은, 그러면 사로 호환하는데, 우리가 잠깐, 얼핏 보면이죠. 사는 잠깐 사자입니다. 잠깐, 얼핏 이걸 읽으면은, 그 속에 관철하는, 그죠? 관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관통하는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관통하는. 얼핏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관통하는 세밀한 것들을, 그죠? 세밀한 관통하는 세밀한 것들을 갈래, 불승, 기밀하고, 그죠? 세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관통하는 세밀한 것을 갈래, 불승, 기밀. 관통하는 세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보건대, 불승, 기밀. 또, 그 속에 있는 그 세밀한 것을 다 이겨 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래서 길흉과 회린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관하니 서로 간에 상관, 그죠? 관통하는 것이니 앞에서 이건 이미 본 내용들이겠죠. 회, 자, 흉이 이 길하고, 그죠? 뉘우치면은 우리가 흉한 데서부터 길한 데로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진태여 주야 상관하니 하니 또 역시 진태와 주야라는 것이 서로 간에 관통되는데 바로 진이라고 하는 것. 자, 음으로부터 추어 양하고, 그죠? 그 음으로부터 나아가면은 양으로 옮겨가는 것이 되고, 퇴자양이 이호 음냐라. 역시 양으로부터 물러나가면은 바로 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이거 말 배우는 방식이고 표현하는 방식이고 자연을 여러 가지로 보는 관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절제체시라고 하는 건 지는 또 뭐라고 한다? 지는 식이 뭐예요? 그럴까봐 제가 물어봤어요. 쉰다. 쉬면은 어떻게 돼요? 쉬면은 뭐예요? 저런. 그 쉴 때 그칠 때 지하고 쉰다 하고 요식하고 또 하나 뭐 없어진다? 사라져진다? 영어 소식할 때 식자 그때도 점점점 사라지고 영어 소식할 때 어디 식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들도 잘도 하셔요. 영어 소식은 천자문에서도 공부하고 두루두루 공부를 하는데 풀어나는 거잖아요. 쉬면은 그저 자연스럽게 그저 숨 쉬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좀 쉬었더니 얼굴 좀 참 좋아졌다. 그죠? 우리가 밤에 쉬지 아니하면은 낮에 어떻게 다 쭈그러들어서 죽을 겁니다. 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뭐다? 불어나는 거죠? 불어나는 거. 그 진즉 이게 되는 거고 물러가는 것은 쪼그러드는 거죠. 자, 영어 소식의 이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쪽은 가득 차는 거죠. 영. 그러다가 이쪽은 늙으면 다 쪼그라드는 거죠. 영허가 되는 거죠. 소허 요렇게 쫙 하는 거죠. 쉰다라는 것, 이때 쉬는 것은 편안히 쉰다입니다. 편안히 쉬면은 아이고 그동안 못 쉬어가지고 사람이 밤이 있는 것은요. 밤은 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쉬는 거 하고 조금 다른데 밤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자강불식 할 때는 쉬지 말아야 된다. 자강불식. 자강불식을 가지고 표현해.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아니야.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뜻글자가 전혀 상반된 뜻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로 쉬면 뭐예요? 진짜로 쉬면 살이 디룩디룩 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쉬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그때 이런 뜻이 되겠죠. 불식이라는 말. 그 뜻글자 우리 대표적인 게 뭐 표현했던가요?
어지러울 난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 모든 뜻글자가 거의 정반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얼른 그 제일 중요한 단 하나 있는데, 응? 단자가 그죠? 제일 이게 그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저는 시작인데요. 단서 그럴 때 이걸로 하는데요. 그죠? 단서. 실마리가 그거잖아요. 실마리. 우리 끝이라는 건 실마리. 왜냐면 요거 자체가 실이고 실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돼요? 얘의 끝이, 얘는 시작이 여기죠. 얘의 끝이죠. 얘는 끝이지만 얘는 뭐가 된다?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거죠. 뭐 여기 보별로. 자도 그렇죠. 마쳤다. 그런데 새로 하나 시작했다. 이거죠. 맞죠? 그 여기가 뭐냐면 이걸 왜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냐면 음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지금 이 얘기도 얘기해. 음인즉 음이 다 되면은 음이 극하면 다시 뭐예요? 양이 시작한다 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고 아까 생생지 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 그러지 양음이라 표현하는 게 아니죠. 양음이라 하니까는 말 발음하기 어렵고 음양하면 발음하기가 쉬워서 그런다고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양이라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냐? 여기서 이미 마치고죠. 마치고 다시 시작한다. 그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한 보다 종즉 유시라. 그래서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문이다? 종시의 학문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나는 마치고 죽지만은 나는 사람이란 생물이기 때문에 생하는 것은 다 또 죽잖아요. 그죠? 나는 생하지만 내 후손들이 계속 내 뒤를 이어갈 것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조금 이따 나오겠네요. 사생기설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아가면은 음이하고 쭉 가고 절제체시고 읽고 있었죠. 그래서 진자는 식냐라. 이때는 불어남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불어남이고 퇴자는 뭐예요? 소야라. 그러니까 소식 개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효가 움직이는 것이라. 움직이는 아직 이제 점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다 해가지고 노약 노음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자 효의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강 변화. 그래서 강이 변화해서 뭐가 되고 유가 되면은 그죠? 유가 되니 즉 유가 어디로 나아간 것이고 강으로 나아간 것이고 퇴지상을 그래서 이 속에서 유 강인이 퇴의 상을 가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가 변화하여서 그러니까 퇴한다라는 것은 유가 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 변화하면은 뭐가 되고 강이 되고 그러면 강이 어디로 나아가서 유로 나아가고 누가 물러간다? 강이 물러가는 상 이렇게 되는 거죠. 진유하고 퇴지상을 가히 볼 수 있으니 차 강유 질야라. 이것이 바로 강유의 바탕이라 질이라. 강은 그럼 뭐예요? 낮이 되고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는 뭐라? 밤이 되고 음이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강용사즉 주지상가견이요. 그래서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일에 쓰일 경우에 바로 낮의 상이라는 것을 가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일에 쓰이면은 밤의 상임을 가히 볼 수 있으니 영야라. 그래서 움직여서 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움직여서 변하는 것이 바로 역이고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극 삼극지도라 그랬으니까 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극이고 이 변역 무상하니 아까 이제 변역 그죠? 바뀌고 바뀌면서 아까 동이라고 하는 건 변역이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변역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연결시키려 보려면은 그래서 이 변역으로서 변역이라고 하는 거 바뀌고 바뀌는 것은 무상 항상함이 없으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뜻마다 항상함이 없다. 떳떳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항상하다라는 걸 떳떳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항상할 수가 있는 거죠. 도둑질 항상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
그 눈치 보면서 해야 되죠. 만약에 도둑질이 떳하다 그러면 항상 이거 남의 거 도둑질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라는 떳떳하다인데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함이 없으므로 그죠? 항상 똑같은 것이 없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슬퍼서 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무상이라. 그랬더니 인생 무상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던가요? 보통 인생 무상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참 허무하다 생각한 거죠. 무상이니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예요. 이거 역외도로 얘기하면 그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인생 무상이다. 인생살이 살아가는 과정이 똑같은 게 있어요? 항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변하는 거죠. 늘 항상 움직이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근독이라 그랬죠. 항상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상가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길한 것이 흉한 것이 되고 흉한 것이 흉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잘못해서 사람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상가라. 인생 무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조심하라 이 소리예요. 항상 하는 것이 없으니까. 네가 그게 쉽게 표현하자면 돈 많이 벌었다고 되게 지금 교만하고 참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구는데 너 그거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나보다 좀 나은 자들이 되게 교만 떨고 나를 무시한다. 그래? 그럼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단다.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누가 잘 되나. 마지막 어디까지 봐야 돼요? 그 사람 죽을 때 봐야 돼요. 아니요. 또 있죠. 너 자식 때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사람이 참 조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 대목입니다. 극은 태극이라 했고 무상하니 그래서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태극의 도이라 그랬죠. 무상한 것 항상함이 없는 것이 그게 태극의 도이라. 태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삼재니 삼재를 이르니 각구 일태극냐라 각각이 하나의 태극식을 다 갖추고 있느니라. 변지 육효 즉 변화에서 육효에 이르면은 일괴지 체가 구면이 삼재지 도비의라. 일괴의 체가 갖추어지고 면이 아니라 그 미자죠. 구이 갖추어져서 삼재의 도가 갖추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차, 언, 상문, 강요, 상추의 생변화지 의라라. 이 지금 문장은 지금 4절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나온 강요, 상추하여서 변화를 낳는다라고 하는 뜻을 말한 것이라. 또 운봉호시왈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강 이래 되는 거죠. 유로부터 강이 되는 것이고 강즉 부화하고 그죠. 부화하고 강이면은 다시 또 화하게 되고 화하게 되니 부화하니 화자는 자강이 유하고 화했다 라고 하는 것은 강으로부터 유가 되는 것이니 유즉 그렇게 되면 또 유가 되면은 다시 또 부변이라 다시 변하느니라. 변하니 변여회자 이를테면은 문득 자 뉘우친다 라고 하면은 뉘우치는 것과 같으면은 자용이 길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길즉 그런데 길하면 또 거기서 아니해지다 보면 다시 또 인색해지고 인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길이 흉하고 그 다음에 흉즉 부회 변화 부회 다시 뉘우치느니라. 그래서 끊어야 되겠네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강류 미정이니 아직 그저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미정인데 강류자라고 하는 것은 변화 이성이라. 강류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 다음에 여자예요. 회린. 뉘우치로 했자.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길흉 미정이니 길흉자 회린지 이성냐라. 그래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그저 그 회린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한 궤의 육효의 사이에는 막불료 삼재하니 삼재가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태극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삼극이라고 했고
시괴요 동지 후에, 그죠? 괴요가 다 동한 뒤에 각구 일태극이라, 그죠? 각각 하나씩의 태극을 갖추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후에 왈 뭐라고 하냐면 영유태극이라, 저 뒤에 보면 영유태극이라 라는 말이 있으니, 즉 괴요 미생지 선통체 일태극이라. 괴요가 아직 생겨나지 아니했을 때는 먼저 그저 그 일태극이라라고 하는 말로 그저 그 체를 통화하는 것이라, 통체를 일태극이라 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러한 까닭으로 시고로 군자 소고이 안자는 역지서야요 소락이 완자는 효지사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가 거처한 바에 그죠, 편안한 것은 역의 순서이고 소락이 완자는 효지사야라. 그 다음에 편안한 즐거워하면서, 자, 완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약간의 뜻이 있는데 일단 주자 해석으로 본다면 관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자, 보는 것은 바로 효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군자가 거를 했네요. 자,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데, 사람 주역이나 유학을 공부하는데 오늘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자가 사서삼경 체제를 세우고, 자, 두루두루 이 주석을 달았는데, 주자 당시에, 조선시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거 볼 때는 군자 그러면 누군지 알아요? 군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군자라 그래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벼슬 자리 있는 사람이죠? 벼슬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낮은 벼슬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 위에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자와 소인으로 나올 때, 논어에서 군자 소인이라 할 때는 군자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적어도 도를 펴려고 하는 자, 맹자가 얘기했던 욕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고자 함이 있는 자. 이거 이제 우리는 요즘에는 이게 불교하고 막 섞여가지고 욕심 개념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다 뭐 앞에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거나 주역에서는 유학에서는 요거나 뭐 다 같이 쓰는데 이건 잘 안 쓰죠. 이렇게 씁니다. 하고자 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불교적 방식으로 무조건 욕심 자체를 이건 타부시하는데, 욕심이라는 건 있어야죠. 뭐 하려고 하는 욕심? 도에 나아가려고 하는 욕심, 선하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맹자는 뭐니? 욕지자, 하고자 함이 있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착하다 그랬죠. 선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 지라고 하는 생략돼 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 자, 우리가 일름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도를 이어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만 해도 기특하죠. 내가 벼슬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인이라. 그 우리가 이 주역에서 이 모든 6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 군자의 학문입니다. 군자의 학문인데, 내가 요 자리에 있다. 내가 그런 군자의 도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벼슬 자리에 못 나갔고,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쪽에 보면 또 술의 둔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냐? 술의 둔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건후 행사나, 이건후에서 저기를 세운다 그랬어요. 후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러면 저 위에 높은 왕족이나 저 귀족들이 뭐냐면 저 변방에 가서 재운으로 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 꼭 무슨 자리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랫자리도 가고 윗자리도 가고, 그래서 그 벼슬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이 적어도 어떻게 돼요? 도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선정을 베풀려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군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그 자리에 거처하는 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벼슬 자리에 나아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자, 박근혜 정권에서 3명이나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그 정권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을 차마 생각들을 못했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내가 줄줄이 다 감옥 가려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른바 특활비를 갖다 주고 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이리저리 개입하고 뭐 하면서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불안했죠. 나중에 이거 발각되면 어떠지? 그러니까 그때 썼던 모든 문서들 파기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데, 사람이 행하는 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증거 남아요. 어떤 경우든지 남기 때문에. 그런데 도를 따르려고 하는 군자는 부정한 짓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바르게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거처하는 바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얼른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 자리에 아랫자리에 있던 윗자리에 있던 맨장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죠? 그 백이 백이란다. 그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유하에 같은 사람이 그랬죠. 높은 자리 주면은 높은 자리 주는 대로 낮은 자리 주면 낮은 자리 주는 대로 가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그냥 그 뭐예요 도로서 별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떤 자리에 나왔니? 그래서 옆에 놈들이 무고를 하든 그죠? 니들이 나를 뭘 하든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내 직분의 도를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인생사부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분명히 나 시기 질투하는 놈들이 있을 것이고 공연히 난 무고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바른 도로서 바르게 하면은 서로 뭐예요? 내가 서로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함부로는 못 죽이겠죠.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그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건 없을 때건 여시 같았다. 여시 그러니까 이거 화살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논어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겁의 곡이라 그랬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도 뭐예요? 그대로 행했고 도가 없어더라도 아주 직관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그 자리에 거처하는 바에 편안한 것은 역의 순서라 그랬습니다. 역이라는 게 뭐 이름 일량지 도하고 늘 변화하는 거니까 처신을 잘한다. 바른 자리에 바르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의 순서를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역의 이치를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역도로서. 그 다음에 소락이 완자는 자 그러다가 소락이 완이다. 즐거워하는 바를 익힌다. 즐거워한다 라는 뜻은 실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있다가도 무고함을 당해가지고 뭐 잘못될 수도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그 뭐 파직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이라라고 할 때 군자에 뭐가 있어요? 낙천지명이죠. 낙천지명. 내가 저자를 지금 소인배들이 판친다. 나 그거 어떻게 될 줄 안다라는 거 표현하시고.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가 자 용지즉 자 등용되면은 우리가 가서 도를 행하고 용지즉 행하고 그다음 뭐예요? 사지즉 쫓겨나면은 그냥 숨는 거. 너와 나뿐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벼슬자리 올라가거나 쫓겨나거나 관계없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다? 나는 바른 도로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더라도 저 소인배들이 나 뭐 무고할 거 별로 걱정 안 하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락이 완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비록 쫓겨났다 하더라도 그 안녕 같은 경우죠. 단사표매 그죠? 굉장히 제누황 그 누황에 있으면서도 뭐였다 그랬어요? 불객이라 그랬죠? 불객이라. 안연의 불객이라기 그 낙이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표주박에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밥그릇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낙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익히는 것. 그래서 완이라고 하는 것을요. 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익힌다는 여기서는 지금 주역의 이치. 주자는 지금 본다 그랬는데 주역에 이제 괴를 뽑아가지고 이런 의미가 되는데 괴를 뽑아서 점을 본다라는 뜻인데요. 굳이 점치지 않더라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음양의 영어 소식이 있듯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늘 부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그 즐겁게 본다라는 뜻이고요. 거기 옆에 보면 주자는 완은 관이라 그랬는데요.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육덕명 같은 당나라 때 그 이 의미 뜻 연구하는 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연구한다. 그죠? 뭐죠? 연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내가 늘 연구하면서 연구한다라는 뜻으로 연한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용 같은 학자는 이거는 탐한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했고 이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는 뭐냐 익힌다라는 뜻 거기 정현 같은 경우는 완 익히로 완자 그래서 익힌다. 그러니까 소락이 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내가 맞이하더라도 그 일을 그저 내가 늘 낙천지명하면서 항상 이 주역의 이치를 익히는 것은 뭐냐 효지사야라 그랬습니다. 어떤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 주역의 64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전체적인 상황을 표현한다 그랬죠.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른바 각 자리라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산택 손 이런 덜어낸 때에 내가 이렇게 있었더라. 그러면 뭐 이 자리에 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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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그죠?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자리에 있건 내가 서로 그 자리에 물러가고 아니면 저 밑으로 좌전당해서 밑으로 있더라도 늘 내가 낙천지명할 수 있는 것이고 학문하는 즐거움 바꾸지 않을 것이고 학문이라는 거 우리 도에 나가는 거니까 바꾸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늘 공부한다 이 소리입니다. 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완이는 원래 논다 이런 뜻이죠. 논다 희롱한다 라는 거니까 우리 그 논어로 표현하자면 어디서 노는 거예요? 유죠. 어디서 논다? 유어 예. 예학 사어 서수 지 문내 이 유라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서 노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희롱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도 노는 것. 바로 육효지사야라니까 육효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주역의 이 말 속에서 산다 이런 뜻이 되니까 주역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고 나오는 모든 그 경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주역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안 그렇고 이걸 점서로만 보면은 무지무지 어려워집니다. 이게 뜻도 안 통하고 자 여기서 역지설하라고 하는 것은 위 괴효소저 사리 당연지 차제예요. 그러니까 교요에 나타난 바 소저니까 나타난 바 그 사리 일의 이치에 사리의 당연한 순서를 이루고 자 그 다음에 완이라고 하는 것은 관지상이라 자세하게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는 것이다 하니까 익힌다 그 다음에 근데 아니 여기서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놀아라 이 소리에 논다라는 말. 자 뭐 내내 그 내용인데 이거는 굳이 안 읽고 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번 저 내용들도 문장 익히려면은 두 번째 문장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혹자가 묻기를 소거에 앉아는 역지사야요 사야라 하고 또 거즉 관기상지 거와는 부동하니 자 지금 여기서 거처한 바에 편안한 것은 여기 순서라고 하는 이것과 거즉 거처함의 그 관기상 그 상을 본다라고 하는 이건 저 뒤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뒤에 바로 그 다음 줄이죠. 그러니까 그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고로 군자는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의 거라고 하는 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라고 하는 그 말과는 같지 아니한데 위에 있는 지금 그 거소이 앉아의 거라고 하는 글자는 총취신지 소처요 자기 몸에 내 몸이 거처하는 바에 나아간 것을 총괄해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거즉 관기상 하는 이 거라고 하는 글자는 정대 동의언이라 바로 고요함과 바로 그 정인이 동과 대비하여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소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벼슬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저 편안해 하는 것 하니까 지금 요거는 자기 몸에 내 몸이 거처한 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는 벼슬 자리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거즉 관기상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좀 일이 조금 없을 때 조금 한가로울 때는 항상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가로워서 좀 여유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역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니까 그래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아래 있는 거자는 정의 동과 그저 대비해서 말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자왈 그러하니라. 동의 언이까 이렇게 토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주자왈 연하다 이런 표현이고 또 묻기를 소거이 앉아는 역지사야라고 역지사야는 대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차선이
서는 바로 차서이고 그 차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서라고 하는 것은 괴요지 초종이니 괴효의 초종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초는 초요요. 그죠? 종은 마치는 상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예요? 잠현비약. 이거 알면은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으니까 그 주역 건기에 보면은 이거는 잠용이니 물용이요. 그래서 잠용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혈용제전 이견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거는 뭐냐면은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군자 뭐라고 했죠? 아니요 비룡제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용만 가지고 표현한 건데 저녁이 되면은 뉘우치는 뉘우칠 회 저녁이 되면은 그 뉘우치는데 지금 네 개를 가지고 표현한 것은 잠현 그 다음에 혈용 비룡 여기는 항용 그 다음에 거의 양용 이렇게 표현했죠. 약자 뛰는 용이 그저 혹약재현이라고 해서 양용 표현했고 이것은 갑자기 종일건건하여 석청약 하면 여하나 묵을이라 그래서 석청약 청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뉘우치는 용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몇 개를 표현하냐면은 여기다 비룡 그 다음에 여기 혈용 그 다음에 비룡이야 잠용 혈용 그 다음에 양용 비룡 이렇게 표현했죠. 네 개만 지금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주역의 초효 그죠? 초구효 그 다음에 구이효 그 다음에 구오효 그 다음에 구사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순기서즈 그 차례대로 그 순서를 차례대로 하면은 그죠? 한다면은 편안할 것이고 자 내가 순서로 잠용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해서 그죠? 뭐 비룡 가기도 하고 여기서 뛰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면 편안할 것이고 이 뜻은 뭐겠어요? 순서를 따른다. 이렇게 때가 돼서 내가 발탁받았다. 이를테면 순임금 같은 경우 예를 듣는다면은 순임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 밑바닥 생활을 했었죠. 저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다가 나중에 발탁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임금 지금 이거 순임금의 예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저 일반 백성으로 살다가 계속 부모한테 대요를 했죠. 지극한 대요를 하시니까 세상에 알려졌죠. 나타나가 되는 거죠.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요임금한테 발탁받죠. 발탁받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임금의 예를 이렇게 들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은 자 편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요 자리 제웃자리에 있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들당에 쳐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혁명하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문왕과 아까 무왕과 그 다음에 탕임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항상 근심 걱정을 하셨습니다. 좀 편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은 편안할 것이요. 편안할 것이고 또 묻기를 소라기 완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편안한 바를 즐거운 바를 익힌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의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편안한 것입니까? 하고 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횡거 누구예요? 장행거. 네. 장행거가 이르기를 이제 장행거의 말을 가지고 표현했네요. 독매유 익소이 가락이니 그죠? 늘 항상 그죠? 매번 읽을 때마다 매번 보탬이 있으면은 그죠? 매번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주역을 공부하면서 매번 보탬을 두면은 소위 가락이라 가이로서 즐거울 것이라 개유 결어심즉 그죠? 그래서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개가 그래서 마음에 맺힘이 있으면은 마음에 뭐가 딱 새겨지면은 그때 그렇게 되죠. 막 결이란다 개자 개 마음에 새겨지면은 요게자로 썼나요? 요게자로 썼나요?
큰 대자로 썼네요. 마음에 새겨짐이 있으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즐거워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갖고도 이거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군자소거라고 할 때 이제 벼슬자리 항상 이게 염두에 오늘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히 그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회의 지배층이 되겠죠. 지배층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저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군자는 항상 앉아가지고 뭐만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만 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유의해서 보시고 또 절제 채시왈 보면은 서라고 하는 것은 차서야라라고 했고 차괴원 이를테면은 괴로부터 말한다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비태 그 다음에 박복상이라 천지비괴 원래 지천태괴 순서는 지천태 천지비가 되는 거죠. 두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박과 복기죠. 23번째 산지박괴 그 다음에 지뢰복괴 이렇게 됩니다. 산지박 그 다음에 지뢰복 요게 이제 차서가 되는 거죠. 요게 엎어지면 요게 되는 거지고 그 다음에 아까 태평하다가도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안일하게 빠지면은 자 비색하게 되는 것이 되고 비색하다가도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엎어지고 뒤집어진다라는 그런 차서라라는 이 뜻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1번부터 64번까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는 종류라. 그래서 효로부터 말한다면은 아까 잠용, 혈용, 비용, 양용의 종류라. 그죠? 뭐 높이 뛰었다가도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이것이 다 서야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임금자리에 앉아 있다가 거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순서를 표현하는 것이고 차례대로 있는 그 순서 그대로는 아니고 그래서 직이 서지 유상 상장가요 당장가 유상이랑 그래서 그 순서에는 항상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 순서에는 항상하다 뭔가 떳떳한 도가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므로 거기 안락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거처함에 안락하고 낫기 이하라. 그래서 그 이치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이치보다도 실은 그 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도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완이라고 하는 것은 습 이때는 젖을 읍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안읍 이 염자가 발음이 되게 많죠. 배부를 염 또 배부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싫죠. 그 다음에 배부르게 자 맛있으니까 또 어떻게 돼? 만족하죠. 만족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고개 폭 촉촉하게 젖는 거죠. 그래 젖으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읍 그죠? 이렇게 습읍 아주 푹 그죠? 익혀서 푹 젖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익혀서 푹 젖는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성인 속에 소위 명인이 성인이 사라고 하는 것은 매단바 이치를 분명히 한 것이니 길이 무궁이라. 그래서 그 이치의 무궁함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뭐다? 낙이 완이라 라는 말. 온봉오시왈 거소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 안분이요 나오네요. 그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분수에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고 소락의 완자는 시 궁리라. 이게 표현 참 좋죠. 이게 저기 그 쌍봉오씨가 이제 주자가 조금 이렇게 좀 가물가물한 부분은 운봉오씨가 아주 딱딱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거기서이 앉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안분지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락의 완자라고 하는 궁리라는 거죠. 궁리진성이 되는 거죠. 이치를 잘 공부히 해서 다 주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저 그 공부를 궁리하여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다하는 것 궁리 진성에 바로 궁리라. 그래 궁리해야만이 진성할 수 있는 거니까 소락의 완자는 그래서 궁리라라고 했으니 군자 안분즉 군자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분수에 편안하다라고 하면은 자 궁리하여서 그래 이치를 연구해서 유정궁리하고 그죠 더욱
그저 정미하게, 그저 정미롭게 궁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안분지족하나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안분지족이 더욱 단단해지니라. 바로 안연의 불기기락이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고, 뭐 공자님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또 조금 5분 아니야, 마저 다 할까요? 마저 다 하겠습니다.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나니 시 자천오지하여 길무불리하니라. 요게는 매우 매우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 화천대육계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화천대육계 여러분들 작은 책자 24쪽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펴놓고 맨 마지막에,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그리가 군자가 거처하면 그 상을 보고 그 말을 연구하고, 그죠? 연구하고. 아까 국리진성 개념이니까. 자, 군자가 거처하면은 그 상을 본다. 거처하는데 이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여유가 있을 때가 되는 거죠. 항상 뭐 일은 바빠 죽겠는데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괴나 뽑아. 이건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이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죠? 이럴 때 항상 이 주역의 상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늘 새기는 거죠. 새기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거라고 하는 건 아까 정이라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건 정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별도의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동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를테면 내가 지금 4대강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같으면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지만은 옛날에는 천문관측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가 홍범의 이 내용이 나오죠. 홍범의 7번째가 7계이라 그랬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상고하라라고 하는 이 편에, 그죠? 이 편에 뭐냐면은 시초점과 뭐예요? 거북점 요를 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도 거북점을 치는데 어떤 경우에 치느냐? 그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자가 그 무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죠. 기자가, 자,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 대법을 물으러 누구한테 오냐면은 기자한테 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찾아오죠. 자,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있다 그랬습니다. 불초지신, 불소시신 또는 불초지신 상관없고요. 그래서 무왕이 부르지 못하고, 왜냐면 은나라를 또 멸망했잖아요. 은나라의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대경대법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떳떳하게 다스립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기자가 자기와 같은 동이족이 아니라고 무시한 게 아니죠. 어차피 은나라는 폭군주로 인해서 망할 걸 이미 예측을 했고 예견을 했고, 틀림없이 이 주나라가 그 다음 천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만한 덕이 있었고, 그래서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홍범이라라고 하는 글이 기자가 말했지만은 서경에서는 어디에 들어간다? 주서에 들어갑니다. 주서에 쭉 들어가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 그래서 내게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래 무슨 일을 큰 일을 계획을 하는데, 어떤 큰 일을 도모를 하는데, 그 다음에 네 마음에 뭔가 좀 혹시 미심쩍은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먼저 내 마음부터 물어봐라. 군주 내가 되어서 그저 천자로서 이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나는 싫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지도자인 나는 싫은데 국민들이 요구함이 여러가 같으면은 그죠? 전 대통령도 물러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죠. 안 물러나갔죠. 참 안 물러나갔는데 근데 결국은 법으로 해서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의심남이 있으면은 우선 내 마음 물어보고, 경대신들한테 물어보고, 저 미관 말직에 있는 아래 하급 대부들한테 미관 말직 그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어디에게? 복서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거북점과 시초점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동즉 관기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국가의 큰 정책을 이렇게 세워서 펴려고 할 때, 그죠? 펴려고 할 때 그 변하는 것을 이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복서인 3인을 세운다 그랬죠. 복서인 3인. 아마도 거북점 치는 사람 세 사람,
시초점 치는 사람 세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되면 복서 여기서 결정을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 나는데 이제 세 사람이 똑같이 길하다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 춘추에 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춘추에 요 치는 것이 복서인 3인이라 그러는데 통틀어서 3인 하면 안 맞는 거죠. 동시에 다 쳐야 되는 거죠. 거북점도 치고 시초점도 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춘추 좌전에서 그거 잘 다루 춘추 좌전 정이죠. 거기서 잘 다루고 있는데 3인을 세우는데 이제는 한쪽만 친다 이 소리예요. 이를테면 거북점이면 거북점, 시초점이면 시초점을 치는데 세 사람이 몽땅 길하면 좋겠죠.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2대1로 나왔다. 아니면 또 3대1로 2대1로 되겠네. 어차피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길함이 나왔다. 다 흉하다 그러면 아예 안 치고, 그런데 2대1로 나왔다. 뭐 이게 길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이게 길이 하나일 수도 있으면은 그럼 좀 미심쩍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시초점도 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초점도 길하다 그러면 하고 아예 흉하면 아예 하지 않는 거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동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무슨 일을 벌일 때 그 변함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점을 잘 연구하나니 이거죠. 잘 연구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제 여러 그 경대신들에게 일단은 그 복서 한 사람한테도 듣고 그래서 이런 의논을 가지고 이걸 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 모두의 다 동의를 여론 수렴을 다 해서 있기 때문에 이로써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이러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점만 가지고 뭐 한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아까 24쪽 한번 가보세요. 작은 책에 화천대유께.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군자가 정치를 잘해서 문명한 정치를 한 거죠. 문명한 정치를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이들 다 막고 그 다음에 선한 이들을 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그 순천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한 하늘이 뭐라 합디까 이겁니까? 백성들의 여론 따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순천유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마지막에까지도 하늘로부터 돕는지라. 비록 내가 나가서 물러난 자리에 있더라도 이겁니다. 하늘이 돕는지라. 그래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주역의 전체 궤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복된 궤가 바로 이 궤일 겁니다. 더군다나 상륙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돕는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돕는다.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그래서 자천오지라 길모불리하니라 라고 하는 것. 대유상길은 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천우신조라 라는 말이죠. 바로 천우신조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발음을 잃지 않는 것. 자, 본의를 보면은 상사변. 그죠? 상과, 상이, 상의 사변이죠. 상의 사변이 말이 변한 것은 이현상하고 이미 위에서 보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범단언 변자는 여기선 단지 무릇 단지 변한다라고 해서 변했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화체 기중이라 그 화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변이라 썼다 해서 화가 없는 겁니까? 아니라 변화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변할지 그럼 어떻게 될지까지가 되는 거죠. 그 움직일 때 동할 때 그 변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떤 결과까지 길하다 흉하다라는 그 내용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흉하면 흉한 대로 자 이것을 일단 그만 놔두고 그래서 그 말 뜻을 점괘를 잘 연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소치 길흉지 길려라. 그래서 우리가 점쳐서 나온 그 괴의 길흉을 결단한 것, 그죠? 길인지 흉인지를 결단한 것을 말함이라 이름이라 그랬네요. 주작거 빼놓고 하나 둘 혹시 그래 빼놓더라도 집에 가서는 꼭 읽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물어보셔요. 물어보시고 해석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아래쪽에 보면은 자시 중행이라라는 사람이 있죠. 찾으셨나요? 작은 줄, 저 밑에서부터 하나, 주자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의 아래쪽 동그라미에 보면은 자시 중행왈 찾으셨나요, 다? 찾았죠? 예, 자시 중행왈. 지금 이 앞에서 지금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라고 할 때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죠? 고요하면서 아직 미서버사야라. 아직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한 때이라, 건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을 버리지 않은 때이라 그랬습니다. 동자서버사야라.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을 건넌다는 거니까 일을 이제 하는 것이라. 거즉 관괴지 상이 완기사하여. 그래서 지금 거즉 거처함에면은 고요할 때가 아니라 한가로울 때 이런 뜻은 실은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여기서 좀 거즉 여기서 아까 동이니까 거즉 조금 한가로울 때는 관계지 상하고 괴의 상을 보고서 완기사 그 말을 연구하면서 그 말을 잘 보면서 이 심, 기, 은, 색하고 그 은색 잠난할 색자죠. 잠난하다라고 하는 거. 그 은색 은미하면서도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자, 어디로 가냐? 완색 은미하면서도 완색한 것을 그저 아까 은색한 거 은미하면서 잠난하게 섞인 것들을 이렇게 더듬어서 더듬는 것이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말을 찾아내는 말 속에 숨은 뜻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즉 그 다음에 관기 강유지 변이 완기 사지 소점이 구하니.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제 움직였다 무슨 일을 벌일 때 그 강류의 변함을 보고서 그 말을 연구하여서 그죠? 그 말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점을 그죠? 점을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폭한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괴를 뽑아서 지금 무슨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화천대육계 같은 경우 그냥 원형이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그 점은 뭐예요? 무슨 일을 시행할 때 화천대육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오면 원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구하는 것이라. 그럼 이제 그러면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패기도라. 점을 구하여서 그 도를 어긋나게 하지 않느니라. 거스리지 않느니라. 일동일정에 분리천리 즉 우리가 사람이 그저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함에 그러니까 동정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하건 간에 하늘을 어기지 천리를 어기지 아니한다면 아니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 부왕선 부왕무괴하고 그죠? 무괴하고 심일일휴하여 덕진업하니 장용 무분리라. 일단 여기까지 끊읍시다. 자, 그래서 일동일정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바로 그 천리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왕이 뭐예요? 구부려서는 지리를 보고 우러러서는 천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구부리가 하늘을 보건 땅을 보건 간에 어떻게 돼요? 무괴.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서 심일이 마음은 편안하면서 날로 그 날로 휴덕진업하여 아름다운 덕에 나아가고 업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진덕수업 개념이 되겠죠. 이제 진덕수업 덕에 나아가고 원래 진덕수업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건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건괴 문헌전에 공자가 그
구삼효하고 구사효를 에 관련해서 이제 쓴 내용이신데요. 그 진덕수업. 그래서 그 뭐야 덕진업이 되는 거니까 휴덕진업하여, 그러니까 덕을 날로 날로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업에 나아가서 그 장 오래도록, 장이죠, 오래도록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니 대개가 언도지소우라, 대개가 다 바로 도를 만나는 것을 이름이라. 마침내 이제 도와 회우에서 나도 도 따라가는 것이니 인당체지해라. 그래서 사람은 응당 이것을 체득해야 된다. 몸에 딱 붙여서 이제 저 소인배들처럼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자천오지 길모불리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제채시왈. 자, 관상완사라고 하는 것, 관기상이 완기사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관상완사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바로 뭐다? 학역이요. 다시 말해서 역의 이치를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변완점, 관기변이 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역이라, 역을 잘 공부해서 그 다음에 역을 쓰는 것이라, 학역과 용역 두 가지로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에 학역즉, 그래서 역을 배우면 무소부진기리하고, 그죠? 우리가 역을 공부해서 이치를 잘 공부해서 터득을 하면은 그 이치를 다 하지 않는 바가 없고, 이치를 다 하지 않는 바가 없고 하면은 그대로 역도 그대로죠. 우리가 논어에서 나온 70이 종심소욕 불류구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용역즉, 역을 쓰는 것은 곧 유진호 일요지 시인이, 그죠? 요 역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한 괴의 때와, 그죠? 때와 그 한 교의 때에 대해서 오직 한 개의 때를 다 하는 것이니, 일효, 참 괴란다. 한효, 그 때에 대해서 바로 다 하는 것이니, 거기 진호 천리지 리하고, 거처함에 이미 하늘의 이치를 다 하고, 동필하포 천지지 도하니, 움직이면 반드시 하늘의 도와 합하느니라. 고로 자천오지 길모불리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자문에는 뭐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천자문에 해구상욕이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별월량, 뜨거운 걸 잡으면은 얼른 찬 거 잡고 싶고, 자연난 이치가 돼 몸에 때가 끼면은 씻는다. 또 바로 70이 종심소욕 불류구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70이 종심소욕 불류구. 지신? 지시, 그냥 60, 70, 그건 나이. 얘기에서 나오는 나이는 지시. 아니, 지신. 지신? 뗄나무 신자인가 뭐 있죠. 지신, 영육일소, 지신수.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고, 지신수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제 저 뗄나무를 보면서 스스로를 닦는다라는 뜻.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쭉 보면서 항상 아직은 이제 글 속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이치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절제채시 다 했나요? 어디가는 했고, 길모불리라. 평암함시왈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실득 이정자냐라. 그죠? 길흉이라고 하는 이미 잃었거나 얻은 것을 이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 기우지 초에, 그 근심하고 근심하는 초기에는 위지 회린 변하자 하니, 그죠? 그 회린이라고 하는, 회린하여서 바로 변화하는 것을 이르니 역지용녀라. 그래서 그때 역을 쓰는 것이라. 그죠? 그것이 역에 그래서 뉘우치고 인색한 것이, 그래서 바뀌는 것은 바로 역을 쓰는 것이라. 기소 변화즉,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것은 강유 이물 이이라. 그래서 강과 유라고 하는 두 가지 물건뿐이라. 그러므로 제가 읽는 줄이 맞나요? 뭐가 좀 읽는 줄이 맞나요? 그 관길흉자는 필자 회린, 그래서 길흉을 보낼 수 있는 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스스로가 회린하여서 시관 변화자 필강유하고 그죠? 그래서 그 비로소 그다음에 그 처음에 변화를 봄에 반드시 스스로 강한지 유한지를 보고 보니 시문왕관 차사자이 개지사라. 그래서 비로소 처음에는 그래서 문왕이 이 네 가지를 보고 이 네 가지를 보고서 개지사 이로써 말을 다른 것이라. 뭐예요? 네 가지가 길흉 회린 이렇게 되는 거죠. 길흉 회린가를 가지고서는 그 전부 다 말에다가 매달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도격자 역을 읽는 사람 당관 마땅히 이 네 가지를 보고서 길흉 회린 네 가지를 보고서 완문왕지사 문왕이 그 쓰신 그 말씀을 잘 연구한다면 즉 정거 동작의 무불링이라. 내가 가만히 있을 때건 아니면 무슨 일을 행할 때건 간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거 잘못하면은 개개인이 맨날 점만 치다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한 나라를 경영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두면은 공자가 정말 미워할 겁니다. 왜? 공자가 당시 그 춘추 시대 때 웬만한 위정자들이 뭐예요? 위정자들이 걸핏하면 거북점 치고 걸핏하면 시조점 쳐가면서 자기의 길흉화복을 묻는데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저 듣기 그래. 누구에 대해서 제일 말하면 장문중 같은 경우에 장무중인가요? 장무중을 누가 지혜롭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최고 부귀를 두고서는 점을 치는 자를 누가 지혜롭다고 하는가? 실은 당시 노나라에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으로는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뒤에다는 또 뭐라고 하느냐, 성인이라라는 걸, 자로가 성인 물어볼 때 그때 적어도 지혜는 그 장무중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개인을 하면서 그렇게 점칠 시간에 누구 뭐 하라는 소리예요? 백성들 위한 일을 제대로 도모하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군자는 국가지 대사를 위함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이치들이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냥 주역을 그냥 일개 그 무슨 뭐 개개인의 길흉사를 점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군자는 이 이치만 쭉 따지면은 아까 뭐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것이 즐겁건 뭐건 어떻게 불리기락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윗자리에 있건 아랫자리가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그래서 소거이 앉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편안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상과 상녀 상이 더불어 변하면은 유 강유 변화의 다름이, 강과 유가 어떻게 된다? 그 변화하는 다름이 있으니 다름이 있고 수하고 사여점. 그 다음에 그 말에는 그죠? 말이 점과 더불매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는 길흉이 있으니 길흉회린의 다름이 있느니라. 그 유길흉이라. 그래서 군자 거의 하격하고 군자가 거참의 역을 배우고 이 궁호 상녀사지리 하고 그리고 기 배워서 스스로가 그죠? 몸소 그 상과 말의 이치를 연구하고 궁구하고 동즉 용역하니 그죠? 움직이면은 그 역을 쓰니 또한 과호 변여 점지의하고 그죠? 또한 그 마침 과가 아니라 적자죠. 마침 적자. 그 변과 점, 그 변화하고 그 점에 그 변화함에 점과 더불어서 마땅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 동정무비역하니 그리고 동정에 역이 아님이 없으니 즉 무비천이라. 그래서 하늘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고로 자천오지 길무분리 하니 천지간의 강류 변화가 무일시하니요 어느 한때에 한가로운 것이 없고 그 인재 대화 중에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화하는 중에 길흉회린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느 한때 그죠? 딱 불어나서 쉬는 것은 없으니
길 일이 이흉 회린 삼언이라. 기람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길, 그죠? 하나일 뿐이고, 기람은 하나일 뿐이고, 흉회린 세 가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람과 만났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문에서 시인이 길흉회린자 하고, 그래서 이미 사람들에게 길흉회린이라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인 자격지 사에 차, 독, 기리, 무, 흉, 회린자, 군자, 하격지, 공야라.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길만을 말했고, 그죠? 길을 얘기했고, 흉회린이 없는 것은 바로 이거 흉회린이 없는 것은 바로 군자가 역을 공부한 그죠? 하격의 공인이라. 여기서 이제 길만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을 공부해서 그 역의 이치에 따라서 늘 바로 도에 나아가서 행하게 된다면은 어느 때든지 간에 이롭지 아니한 경우가 없더라. 그것은 바로 뭐더라? 역의 공이더라 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가서 뭐 막 점쳐가면서 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군자가 아니라 소인배더라 라는 거죠. 이미 이것을 딱 체득하면 내 몸에 딱 내 마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나가야 할 길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무슨 일 하자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나 점 좀 쳐보고 이러면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정 떠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듭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체득하여서 자연스럽게 늘 주요 공부하다 보면 야 이런 경우 이렇게도 되는구나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면 항상 자기 처신을 반추해 보는 거죠. 내가 과연 군자다운지 아닌지. 그다음 이제 비지 내용이고 비지 우리 한번 읽어봤던가요? 비지는 숙제 내줄게요. 숙제 내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뭐 시킨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본인 몇 줄이냐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니까 네 줄 한번 해석을 옆에다 써보세요. 해석을 써보고 왜냐하면 지금 비지는 앞에 있는 내용들 종합하고 주자하고 이 내용들 다 종합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훈련 과정입니다. 다 알아 그럼 힘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1000페이지입니다. 오는 제2장이라 해놓고 주자가 차장은 언성인 자격과 군자 하격지 사라. 성인이 역을 지으신 것과 군자의 하격의 이를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쌍호구시왈 보면 2장은 제 논문항 주공 개사하여 그죠? 거듭이 아니라 온전히 주공과 문항과 주공이 그 말을 매달은 개사를 논하여서 이명 복희 괴상하고 복희 씨의 그 괴상을 밝히고 강류 변화 괴상과 강류 변화와 길흉 회린이라는 것을 밝혔고 또 그다음 밝혔으니 범 삼극지도 개현 사중하고 그리고 무릇 삼극의 도가 다 말 속에 나타나고 군자 하격은 나타나니 군자 하격은 반드시 뭐다 당합 복희 괴상과 문항 주공 괴효사와 겸 득지 미귀 결 일단 득지라 일단 거기까지 겸 득지면 해야 되니까 반드시 복희 씨의 괴상과 문항과 주공의 괴효사와 합하여서 겸득지 아울러 다 얻는다면은 미가 아니라 말자죠. 말 귀결이라 끝에 가서는 이렇게 귀결 지어지리라.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복서상에 다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얻을 것이라. 이때 꼭 복서상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